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자꾸 죽어서 고민이신가요? 열대어가 자꾸 죽는데 이유를 모르겠나요? 어항에 물만 넣어주면 열대어가 잘 살 줄 아는데 자꾸 죽어나가나요? 열대어 초보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열대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지, 열대어 안전하게 키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항 준비하기. 열대어를 키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어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개 초보들은 열대어를 먼저 사고 같은 날 어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 세팅하고 열대어를 바로 입수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아니, 무조건이라는 건 그렇고 거의 실패하는 게 맞습니다. 열대어가 살려면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의 오염을 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어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열대어가 들어가서 먹고 배설을 하면 그 어항 안에는 독소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쌓이면 열대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항 안에 독소를 분해할 수 있는 정화 장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어항을 구입하고 여과기를 설치하고 빈 어항을 돌려서 어항물과 여과기에 독소를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서식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열대어를 입양하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딱 필요한 것만 구입해라. 대부분 열대어를 수족관이나 마트에서 입양하는 게 일반적인데, 수족관이나 마트에서 열대어를 입양할 때 대부분의 초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열대어 안 죽이고 잘 키우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보통 이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열대어 이론과 꼭 필요한 것만 추천하는가 하면, 정말 일부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좋으니 이것도 넣고 저것이 좋으니 저것도 넣어라 하고 끼워 팔기식의 판매를 합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으나 제가 지금까지 초보들 분들을 상담해보면 대부분의 초보들의 어항에는 정말 열대어에게 1도 도움이 안 되는, 아니 오히려 해가 되는 세팅을 한 경우를 많이 봤고, 그런 경우 대부분 수족관에서 이게 좋다고 이거 있어야 한다고 해서 넣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특히 바닥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황토볼이 좋다고 황토를 깔기도 하고, 산호사가 좋다고 산호사도 넣고, 화산석이 좋다고 화산석도 넣고, 난석이 좋다고 난석도 넣고, 물론 딱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바닥재를 세팅하면 입자가 굵어서 바닥재 사이사이에 먹이 찌꺼기가 들어가거나 치어들이 끼이기도 하고, 환수시에 바닥재 사이에 찌꺼기들이 나와서 물을 흐리기도 하고, 더 큰 문제로는 물의 pH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정말 공부해서 딱 필요한 것이 아니면 누가 권한다고, 특히 판매자가 권하는 것은 일단은 패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단순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수가 되면 조금 다르겠으나 초보 시절에는 정말 심플하게 어항과 물과 여과기, 그리고 여과제, 거기에 더해 히터만 딱 들어가는 것이 가장 컨트롤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정말 안전한 바닥재, 검증받은 소일이나 흑사 정도만 넣거나 초보 수초 몇 초까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바닥재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편이 초보가 관리하기는 더 쉽습니다. 셋째, 돈을 투자해라. 제 주변에 열대어를 키우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열대어를 유료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에게 탈락개체를 받아서 키우곤 합니다. 탈락개체라고 해도 아픈 애들이 아닌 정상적인 개체이고, 그 숫자 또한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50마리까지도 분양해드립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열대어가 죽는 거에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생명에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고, 죽으면 또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뭘 먹여야 하는지, 환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전혀 공부하지 않고 쉽게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잘 키우고 있느냐고 하면 다 죽어서 한두 마리 남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이건 죽어도 또 구입해야 하는 부담도 없고 초기에 들어간 투자비도 없으니 손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1,000원짜리 구피와 10만원짜리 구피를 키울 때는 마음가짐과 부담 자체가 다릅니다.
젓가의 구피가 아프면 상태를 보고 시기에 맞춰 치료를 하거나 소금욕을 진행하는데, 고가의 구피가 아프면 먼저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뭘 해야 하지, 이 약 넣어서 더 아픈 거 아닌가? 안전하게 소금으로 할까? 이게 꼬리녹음인가 칼럼 나리스인가 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할 정도로 흥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죽었을 때의 리스크 때문이겠지요. 저가의 구피는 죽으면 복구하기 쉽지만 고가의 구피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유료로 구피를 입양했다면 그 구피들이 마트에서 파는 3,000원짜리가 아닌 3만원짜리이고, 본인들의 돈이 들어갔다면 저에게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야 하냐, 뭐가 문제냐 하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넷째, 제대로 환수해라. 초보들에게 환수는 물고기를 죽이는 일과도 같습니다. 대부분 초보들은 환수를 한 뒤 물고기가 한두 마리 죽거나 몰살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지요? 분명 환수는 열대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해로운 게 아닌데 왜 환수만 하면 열대어가 죽을까요? 바로 제대로 환수를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환수하는 방법은 먼저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몇 번을 할 건지를 물고기의 개체수와 어항의 크기를 생각해서 일주일에 1회든지 2회든지를 정하고, 정한 날짜에 10에서 30% 정도 내외로 물을 빼고 넣어주고, 환수 시에 바닥재 이물질을 제거하고 최대한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초보들은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 전체를 빼고 어항을 박박 씻고 바닥재 박박 씻고 여과기 빨고 하는 경우, 정말 많은 양을 정말 자주 빼내시는 분, 그러니까 물의 50% 이상을 2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경우, 바닥재 사이사이 구석구석 사이 펀질하면서 온통 분진을 날리게 하는 경우, 물을 적당히 빼고 수돗물을 냅다 넣으시는 경우, 추운 겨울에 찬물을 냅다 넣어버리시는 경우 등등. 이러면 물고기가 죽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 약품 저 약품 환수 후에 넣으시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환수를 한다면 열대어가 더 좋아하고 생기도 있고 행동도 빠릿빠릿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환수 후에 애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면 본인의 환수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먹이는 적당히 줘라. 열대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이쁘고 그래서 과한 애정을 주는 경우, 대부분이 열대어에게 많은 먹이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먹이를 다 소화시킬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초보들은 열대어가 먹고 남을 만큼의 먹이를, 그것도 자주 줍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먹고 남는 것이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에 위험합니다. 또 사료의 경우 소화시간이 대략 7시간 정도이고, 생먹이의 경우는 3시간 정도면 소화를 시키니 자주 준다면 시간을 계산해서 충분히 소화가 된 후에 줘야 합니다. 물고기는 먹이 조절할 능력이 없어 건강한 개체라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 정말 소량을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열대어의 경우는 굶어 죽는 경우는 없지만 소화 불량으로 죽는 경우는 많으니 절대 많이 주려 하지 마시고 최대한 적게, 그러니깐 사료가 물에서 바닥으로 가라앉기 전에 다 먹을 양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열대어 키우기에 있어 기본이 되는 어떻게 하면 열대어가 죽을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훨씬 더 많겠으나 우선은 이 정도만 주의해도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